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탄절 다음 날인 오늘 새벽 아산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50대 며느리가 남편과 70대 시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건데요. 시어머니 생일을 맞아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남편이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게 범행 이유였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로 경찰차와 구급 차량이 연달아 들어옵니다. 오늘 새벽 0시 6분쯤 아산시 용화동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여성과 50대 남성이 흉기에 수차례 찔린 채 발견됐습니다. 모자 관계인 이들은 머리와 등, 팔 등 전신에 큰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응급수술을 받아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닥에 혈흔이 없이 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시끄럽고 중고 사람 소리 들리고 그래서 내가 경찰에 신고했어요. 제가. 이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건 다름 아닌 며느리인 50대 A씨. 중국 국적으로 국내 영주권을 지닌 동포였습니다. 경찰은 범행 직후 이곳 아파트 계단에 앉아 있는 여성을 현장 체포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제주도에서 살던 A씨는 시어머니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아산 시댁을 찾았습니다. 따로 산다고 들어가고 지방 쪽에 제주도 쪽에. 하지만 저녁 무렵부터 시어머니, 남편과 말다툼이 벌어졌고 두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말다툼 과정에서 시어머니가 남편을 두둔하고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충남도 공무원들이 노동조합비 세액공제 제도를 악용해 1억 원대 소득세를 탈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노조에 가입한 충남도 직원 93명은 매월 원천징수 방식으로 노조비를 납부한 뒤 개인 월급 계좌로 납입 금액의 90%를 돌려받았습니다. 이들은 이후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 금액 전체를 노조비로 납부한 것처럼 신고해 1억 3,700여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당하게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충남도에 조세 포탈 행위를 주도한 공무원 A씨의 해임을 요구하는 한편 탈세 금액의 가산세를 포함한 1억 9,700여만 원을 징수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자신의 딸에게 성매매를 시키려 한 40대 엄마와 남자친구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42살 A씨는 지난해 9월 13살 미성년자인 자신의 딸에게 엄마의 남자친구와 만나 성관계를 하고 용돈을 벌어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A씨의 남자친구 48살 B씨도 용돈 받고 좋잖아 등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1단독은 폐륜적인 성매매 제안을 받은 피해 아동이 겪은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영업이 끝난 치킨집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하는데요. 소방당국이 실험을 해봤더니 고온의 튀김 찌꺼기 더미에서 자연적으로 불이 붙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범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정이 넘은 새벽 시간, 영업이 끝난 치킨집에서 새하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불은 18분 만에 꺼졌지만 가게가 전소돼 3,7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지난 4월에도 대전 서구의 한 치킨집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등 최근 3년간 대전 지역 튀김 요리업소 13곳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외부 침입 흔적도 없고 전기 합선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 소방당국과 경찰이 재현 실험을 해봤습니다. 남은 튀김 찌꺼기 더미를 플라스틱 통에 쌓아놓자 온도가 치솟기 시작합니다. 이어 30분 만에 연기가 피어오르고 1시간 30분이 지나자 통 전체에 불이 붙습니다. 튀김 찌꺼기의 기름 성분이 산소와 만나 내부 온도가 450도까지 치솟고 플라스틱 용기가 녹아내리면서 저절로 불이 붙은 겁니다. 건조한 가을이나 겨울철에 화재가 집중되는 모습을 관찰하였고 용기에 따른 특히 이제 플라스틱 쓰레기통이 최종 화재 확산 가연물의 역할을 해서 화재를 더욱더 키울 수 있다는. 이 같은 화재를 막으려면 튀김 찌꺼기통을 뚜껑으로 닫아 산소를 차단해야 합니다. 또 찌꺼기를 재빨리 건져내 많은 양이 쌓이지 않도록 하고 발화점이 낮은 플라스틱 대신 발화점이 높은 금속 재질의 용기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용기를
플라스틱이 아닌 금속 용기를 사용하시면 화재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고요. 그리고 그날 발생한 튀김 찌꺼기는 그날 그때 버리시는 것이. 경찰과 소방당국은 튀김 찌꺼기 화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요식업 관계자들을 상대로 예방교육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오후 2시 6분쯤 서산시 대산읍에 있는 현대오일뱅크 공장 내 아스팔트 제조 공정에서 불이 나 2시간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원료로 쓰이는 벙커 CU가 누출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오늘 아침 8시 51분쯤에는 서산시 부성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시간 30분 만에 진화됐지만 주택 한 동 모두 불에 탔고 집 내부에서 86살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생후 25개월 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부모 가운데 30대 아빠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지난 16일 대전 서구에서 몸에 학대 흔적이 가득한 상태로 2살 비양이 숨진 것과 관련해 긴급 체포됐던 아빠인 30대 남성 A씨를 송치하고 엄마인 30대 여성은 불구속 상태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9시간여 만에 숨진 비양은 부검 결과 두개골 골절로 인해 숨진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 조사에서 A씨 부부는 학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는 기획보도 아듀 2024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초 보고 마약 지도로 말한다를 비롯해 우리 지역의 다양한 의제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변화를 끌어낸 TJB 기획보도를 통해 2024년을 돌아봅니다. 보도에 조혜원 기자입니다. 불법 마약류를 은밀히 공급한 중국 식료품 가게부터 고속버스 특송화물로 이뤄지는 필로폰 거래까지 일상 깊숙이 파고든 마약 문제를 조명하기 위해 TJB는 식약처의 하수역학 데이터를 확보해 전국 최초로 마약 지도를 제작했습니다. 소변 등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된 마약 성분을 하수처리장 물을 채집해 분석하며 실제 투약량을 거꾸로 추적하는 하수역학을 기획보도에 접목한 겁니다. 투약한 마약은 소변 등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때문에 변기를 통해 버려진 물이 모이는 이 하수처리장 물을 채집해 분석하면 남아있는 마약의 종류와 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마약 투약량을 거꾸로 추적하는 하수역학입니다. 그 결과 전국 34개 하수처리장에서 3년 연속 필로폰이 모두 검출됐고 실제 하수를 통한 마약 검출량과 마약류 사범 현황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대덕특구의 여러 연구 성과들을 조명하며 유관기관들의 정보 공유와 협력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보도 이후 관련 조례가 제정되고 각종 토론회가 이어지며 대전형 마약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공감대를 넓혔습니다. TJB 기획보도 지키는 맘, 지켜주는 맘은 어려움 속에서도 새 생명을 간절히 원하고 이를 지켜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임산부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엄마가 된다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거를 많이 깨닫고 있고요. 그래서 엄마께 더 많이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거를 겪지 않으면 사실 모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임산부가 조금 힘들다는 걸 조금이라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TJB는 해마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유산율과 고위험 산모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 주목했습니다. 유산율을 줄이면 출산율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전국 최초로 계산을 시도했고 임산부 배려와 존중의 문화가 필요하다는 메시지에 많은 시청자들이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보도 이후 TJB를 중심으로 대전시와 유한킴벌리,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과 하레아레 등 지역 기업들이 임산부 배려 문화 확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지난 10월 충남 공주의 말농장에서 학대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TJB는 한 발 더 들어간 심층 기획 보도를 이어나갔습니다. 퇴역한 경주마들이 불법 도살 또는 방치되는 문제를 비롯해 이를 막기 위해 도입된 말 이력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퇴역 경주마 보호를 위한 보호 체계를 갖춘 영국과 미국 등 해외 사례를 통해 퇴역마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TJB는 올 한해 지역의 다양한 의제를 발굴하고 우리가 함께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내년에도 현장 곳곳에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더 고민하겠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대전 대덕구는 원목 가구 전문 기업인 주식회사 이나트와 관내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사업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덕구 관내 25곳의 지역아동센터는 시설 리모델링비 국고보조금 지원 중단에 따라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었는데 이번 협약으로 내년 1월부터 붙박이장과 아동 책상 교체 등 다양한 사업이 진행돼 방과 후 아동 돌봄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충남 아산FC 선수단이 배성재 신임 감독과 첫 상견례를 갖고 내년 시즌 담금질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시즌 충남 아산의 수석 코치를 맡아 팀의 K리그2 준우승을 이끈 배성재 감독은 내년에도 K리그2 상위권 도약과 K리그 승격을 목표로 정하고 다음 달 4일 태국 치앙마이로 전지훈련을 떠나 전술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세종소방서가 오는 31일부터 2달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지 않은 소화기의 판매와 유통 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에 나섭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형식 승인과 제품 검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소화기를 제조, 수입, 판매하는 업체로 관내 단속 대상 업체는 총 4곳입니다. 미인증 소화기는 화재 특성에 적합하지 않은 소화약제가 사용돼 화재 진압 효과도 없고 2차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아 판매 유통한 업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올해 국가예산 소진으로 의료비 지원이 한시적 중단됐던 고혈압 당뇨병 진료비와 약제비 지원이 내년 1월 1일부터 세종시에서 다시 이뤄집니다. 의료비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세종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대상자로 내년 기준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 25개 보건소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특화 사업으로 세종시는 출범 시기인 2012년부터 참여해왔습니다. 내년 3월부터 교통 취약 지역에 있는 대전 지역 중고등학생들에게 1,000원 등교 택시가 지원됩니다. 1,000원 등교 택시는 정류장까지 거리가 멀고 극히 적은 횟수로 시내버스가 운행되는 동구 낭월동과 서구 매노동 등 23개 동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부담 1,000원을 제외한 택시비 전액을 월 22차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전시는 내년 1월 6일부터 2월 14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받아 내년 1학기에 50명을 선발해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2학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코레일이 다음 달 6일부터 9일까지 2025년 설 열차 승차권 예매를 진행합니다. PC와 모바일 혹은 고객센터 전화를 통해 다음 달 24일부터 2월 2일까지 열흘간 운행하는 열차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습니다. 고령층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교통약자를 위해 다음 달 6일과 7일 먼저 예매를 진행하고 8일과 9일은 모든 국민이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일생활균형지수 일명 워라밸 지표에서 세종시가 1위에 오른 가운데 대전과 충남도 각각 3위와 5위를 기록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초과근로 감소, 휴가 사용기간, 일가정 양립제도 활용도 등을 고려해 발표한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세종 67.8점, 대전도 66.5점, 충남 64.5점으로 전국 평균인 60.8점을 웃돌았습니다. 특히 전년 조사에서 3위였던 세종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율에 올랐습니다.